안녕하세요. 주스TV의 주스입니다. 오늘 대선 테마주 분석 첫 번째 예상 후보 이낙연 후보의 1-2편입니다. 제가 이 이낙연 후보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들 화면을 그냥 잠깐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앞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현재 이낙연 후보의 테마성,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정책 관련된 내용을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현재 이낙연 후보의 정책 관련된 테마주는 해저터널, 신재생에너지 저출산 관련된 테마도 같이 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대선 테마주들은 요런 흐름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 정치 성향과 이 대선 테마주 분석에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2편에서 이낙연 예상 후보 1-2편에서는 19종목을 분석을 했고요. 아마 3편에서 이낙연 예상 후보는 끝낼 것 같습니다. 지금 3편에도 19개 종목을 더 언급을 할 예정인데, 1-2편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크게 제 기준에서 크게 저는 검토할 만한 종목은 나오지 않았다. 한 두세 종목 정도.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확률로 테마가 죽지 않을 종목, 얘기 드렸듯이 대표이사나 전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표이사는 쉽게 바뀌지는 않고, 그리고 전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테마성이 남아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거는 죽지 않을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김영훈 대표이사가 서울대 동문인데 동갑이랍니다. 이런 것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 동갑 동문이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찍었는데 화살표로 찍었다가 나중에는 지금 화살표로 안 하긴 했지만, 2000년부터 보시면은 약간 움직임이 이전부터 해가지고 있기는 있었어요. 처음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기준 이전에 움직임이 있었고, 약간 당선되고 난 다음 그 직전에 움직였다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그래서 약간 테마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 대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총선 때죠. 총선 때 그때부터 좀 급격하게 좀 테마성이 크게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반등하더니 그때부터는 아예 박스권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요. 현재 2012년 이후에 형성된 박스권에 약간 하단에 있습니다. 약간 하단에 있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관성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요번 그 총선 때 당선이 됐는데, 물론 그 전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형상은 있었지만 크게 상승이 없었어요. 좀 강력한 테마성이, 연관성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이 살짝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많이 총선 때 맞춰가지고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창투 한번 제가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 위에서 새로 형성된 박스권에서 한 중간 정도 중하하권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요 아래부터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한 중간쯤 되죠. 그래서 충분히 대선 때는 연관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하고 이런 것들은 얘기 드렸지만 직접 한번 분석해 보시고, 기업이 혹시나 뭔가 안 좋은 악재가 생길 것 같으면은 당연히 걸러야 되겠죠. 그리고 대한해운, 이계현 셋째 동생이 대한해운에 관계돼서 취업을 했었다 하는데, 불법 취업이라 하면서 그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테마성이 좀
있다가 나갔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시면은 요때 당시에 2008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좀 일찍, 이게 그 테마성 때문에 움직였다 하면 일찍 움직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죠. 근데 정확하게 2008년도 총선 당선 이후에 흘러내립니다.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익절을 하면서 좀 흘러내린 느낌이 있어서 요 차트의 움직임은 약간 미리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문제는 그 후가 문제예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건 있는데 이거는 근데 테마성이 엮여 있다 하면은 과연 최근에 계속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했는데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결론은 그 이계연 씨 셋째 동생이 연관이 있다가 그 테마성이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차트에서 거르는 거예요. 뭐 재무제표 이런 거 아예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덕산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감사가 낮은 확률이겠죠. 그러면 덕산하우징 상장 기간이 짧고 최근에 움직임도 없습니다. 김용민 감사가 서울대 경제학과 70학번 동기라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연관성이 저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김용민 감사라는 분하고도 크게 엮인 게 아니지 않나, 단지 그냥 말장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전혀 볼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테마가 사라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일단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언급은 해드릴 건데 그 사지는 않을 겁니다. 이후 추가 분석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 갔죠? 정책주네요. 자 정책주 같은 경우 이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뭐 정책 관련주인데 요때 보면은 그 이낙연 총선 때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반응을 좀 주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관성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그 이전의 차트를 봤을 때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살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동양물산은 최도일 감사가 서울대 동문이랍니다. 이거는 또 사라질 수 있겠죠. 아닌가요? 분류를 내가 어디다 있죠? 동양물산 죄송합니다. 지금 좀 작성을 안 했나 실수로? 여기 있네요. 최도일 감사가 서울대 동문인데 이거는 잘못 온 것 같네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요 테마성이 사라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실수로 이쪽으로 그 메모를 한 것 같고요. 뭐 임팩트 있게 그냥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요 밑에다가 추가로 붙이자면 동양물산은 차트 움직임도 없고 최도일 감사라는 서울대 동문 감사는 나중엔 그 회사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양물산도 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DY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제가 테마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DY 조병호 회장 서울대 동문 최근에 차트 움직임 없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테마성이 강하게 엮여 있다고 하면은 2020년 4월 전후로 해가지고는 무조건 차트가 같이 움직여줘야지 그 이낙연 후보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차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볼 생각이 없고요. 메디앙스는 그 저출산 관련주인데 아예 거래 정지죠 지금. 그래서 더더욱 볼 필요 없습니다. 패스. 그 범양건영 발음이 또 이상하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은 확률로 테마성이 깨지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강병주 대표가 서울대 동문이라 하는데 과거에 거래 정지 당했던 흔적도 있었고요.
왜 당했었는지는 한번 별도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일한 이유로 총선에서 당선될 당시에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차트가 그냥 기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안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혜양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시민 관련주로 엮였다가 이제 또 이낙연 관련주로도 지금 편입이 처음에 되는 듯 했습니다. 차트도 보면은 그 선거 총선이나 뭐 그런 시기에 맞춰 가지고 약간 움직임이 좀 있어 주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어제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이 종목이었더라고요. 유시민과 이낙연 관련주로 언급이 되어서 움직였다가 아예 보혜양조에 있는 그 연관돼 있는 사람은 우리랑 무관하다라고 발언을 해버리면서 아예 테마성에서 이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게 지금 보면은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내가 종목을 선정하고 샀으면은 내가 매수했는 관련주들은 계속 기사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요거를 넣어가지고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꼭 매수하신 다음에 그 종목들을 계속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살짝 봤는데 보라티알 김대영 대표가 전남 담양 출신이고 이분도 뭐 국회의원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지역구 출신이라고 하는데 딱 여기까지만 언급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출신을 얘기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전남 출신이라는 건지 아니면 지역구 출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정치하고도 관계가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박성철 회장, 강민석 이사, 그 전창후 감사가 뭐 서울대 동문이라고 하면서 뭔가 되게 많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혹은 종목이 있지만 엄밀히 보면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전염병 이후에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도 맞고 뭐 그냥 투자의 의미로 들어가기는 차트는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큰 상승은 없었지만 우상향은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대선 테마주로 엮으면서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차트가 조용하다. 뭐 이 정도면은 정말 내용만 보면 엄청나게 큰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총선 직전부터 가 크게 움직였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크게 반등했는 시기가 약간 총선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2019년도 7월 달에 좀 뜬금없죠? 지방선거도 2018년도 6월이었을 거고, 뭔가 좀 연관이 없는 듯한, 아예 정치하고 연관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부국철강인데, 남상규 회장이 서울대 동문, 김영건 사회이사가 광주 제1고 동문, 뭐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 이낙연 후보가 2000년대부터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2000년도부터. 그때부터 해가지고 당선 직후에 반등이 있다가 2012년도부터는 그 총선 직전의 움직임이 좋다가 총선 직후에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요 남상규라는 분하고 김영건 사회이사라는 분하고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정책하고 같이 움직이는 주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업종에 정확하게 종사돼 있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당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이 차례대로 갈까요? 삼본전자는 신용원 사회이사가 서울대 동문 전남 출신이랍니다. 근데 차트가 움직이는 게 크게 정치하고 관계없는 시점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느낌이 있고 이 종목 역시 크게 반등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 총선 2020년 총선 직전에. 그래서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다. 다만
다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역사적 최저점에 와 있어요. 바이러스 제외하고 최저점이 한 요때쯤, 전염병 이전에. 그리고 그게 약간 상단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별도로 재무제표 살펴보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한 다음에 그냥 약간 매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세력이 들어왔다 하면은, 세력이 그냥 버려놓는 종목이면은 더 흘러내릴 수도 있지만 워낙 저점이라서 정확하게 분석하신 다음에 비중을 더 실으시든지 하시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은 약간 매집의 의미로 추가를 매수를 하셨다가 반등 나올 때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차트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강하게 지지도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매집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꼬리를 달고 끌어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게 만약에 세력이 돈이 많은 세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3분전자는 별도로 또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조산업, 사조시푸드, 김정수 대표가 뭐 광주 제일고 동문이었다라고 하는데, 2020년 총선 직후에 움직임 전후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서원은 최홍건 사회이사가 서울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차트 연관성 전혀 없었고요. 여전히 살 생각 없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주고요. 정책 관련주고, 크게 연관성 이낙연 후보에 맞춰가지고 차트가 움직이는 그런 연관성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 심상정이나 맞습니까? 그쪽이 더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좀 유력한 후보는 아니죠. 심상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정책 관련주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제가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이 어디까지 왔죠? SDN. 자, SDN 같은 경우에는 최기혁 대표이사, 최민규 부사장, 이민영 사회이사가 광주제일고 출신으로 동문이다. 요것도 약간 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죠. 서울 최기혁 대표이사, 최명규 부사장, 제가 봤을 때 형제인 것 같고요. 돌림자는 안 쓴 것 같긴 한데 형제인 것 같고, 형제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고등학교를 갔을 확률이 높고, 단지 거기에 이낙연 후보가 다녔었던 뭐 그런 느낌일 뿐이고요. 이민영 사회이사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요 두 사람과 그냥 친분이 있는 사람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슷한 나이대에 뭔가 알던 지인들이 그냥 이 회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차트를 분석했을 때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한창 생기는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였는 흔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횡보만 했죠. 크게 움직이는 느낌이 없었고, 그래서 이 종목도 크게 제가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자. 마지막입니다. 에센테크 최홍건 사회이사가 서울대 동문이라고 하는데, 차트 움직임은 약간 정치적인 이슈랑 물려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서원의 사회이사도 하고 에센테크의 사회이사도 하는데, 뭐 과거에 여기를 하다가 그만두고 일로 왔는지 둘 다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제가 다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보시면은 서원은 차트에서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에센테크는 좀 연관성이 있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적인 이슈를 봤을 때 이때는 그 전에 움직인 거고, 2004년도 총선 직후에 서서히 반등하는, 이때는 크게 연관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08년도 총선 직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큰 움직임이 갑자기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
2012년도에는 요때는 크게 잠깐 반등을 움직임을 주는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이때도 근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도 4월, 2014년도 6월이죠. 그때는 이제 약간 매집을 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크게 끌어올리는. 그래서 요 시점에 그 지방선거 이후에 크게 뭔가 에센테크랑 연관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요번 총선 직전에 그 전염병으로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준 것도 있겠지만 그 테마성이 엮이면서 일반 차트보다 좀 더 강하게 반등을 준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총선 직후에 이제 테마성이 약간 사라지면서 요렇게 흘러내리는 형태로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에센테크는 약간 요 시점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 시점부터 해서 2014년도 6월달 시점부터 해서 뭔가 좀 연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선거 당선됐을 때거든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낙연 예상후보 1-2편에서는 제가 한 2개 정도, 그리고 에센테크까지 한 3개 정도는 좀 한번 추가로 분석을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대선 관련된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후보들별로 매수하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언급을 마지막에 최종편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때 어떤 종목을 어떤 이유로 선정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